글로벌 시니어 금융 비즈니스 사례 중 눈에 띄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폰 기반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고요. 둘째는 고객 기반 커뮤니티 멤버십, 그리고 고객 자산 기반 세일즈입니다. 각각의 사례를 금융 현장에서 접목 가능한 모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매주 3회 최신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비즈니스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금융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스마트폰 기반의 금융 콘텐츠가 늘고 있습니다. 금융에 관한 정보는 재테크 수준의 서적이나 전문 서적과 세미나에서 얻는 수준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스마트폰 사용이 늘어나고 유튜브로 대변되는 신채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정보도 전문가들에 의해 팟캐스트나 팟빵, 유튜브 채널 등에서 노출되는 빈도나 질,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시니어 비즈니스 연구기관에서는요, 정기적으로 정보나 세미나를 가공해서 일반인에게 제공합니다. 젊은 층에서는 주식, 외환, 암호화폐, 선물 옵션 등의 컨텐츠를 전보다는 상당히 쉽게 다양한 채널로 구독해서 얻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동향은 장년층과 노년층에서도 간간히 단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에 대한 기초 지식, 부동산, 주식 등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합승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금융권 퇴직자들은요, 서로 정기적으로 만나 학습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도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나가다가 시니어들의 내용을 듣다 보면요, 최신 암호화폐 얘기라든지 주식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심심치 않게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로소득에 의한 현금 흐름 창출이 어려운 시니어의 경우 글로벌 관점의 고품질 금융 콘텐츠에 대한 니즈는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은요, 고객 기반의 커뮤니티를 만드는 시도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 서비스를 구매하라는 고객들은 더 이상 새로운 고객층이 아닐 확률이 높죠.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라 그리고 또 금융 서비스의 텔레마케팅, 홈쇼핑과 같은 신채널에 의한 노출이 이미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전처럼 상품 및 서비스 특성에 기반한 세일즈는 그 한계를 보입니다. 고객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판매 기회를 찾는 소위 고객 점유율, 커스터머 쉐어가 점점 중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명의 고객을 얻는 것이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한 명을 잃는다는 것은 그 피해가 단순히 한 명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서 금융기관은 고객의 니즈를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향은요, 고객의 건강관리, 외로움을 대처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신체적 불편을 돌보는 방식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객의 삶에 깊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객의 삶 속의 건강과 시간의 영역에 금융기관이 후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전방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고객의 삶에서 필요한 즉 음식, 운동, 모임, 정보, 여행 등 이런 망라한 커뮤니티 컨텐츠를 제공하고 그 위에 현금 흐름을 얹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고객 신뢰 금융 세일즈의 대표적인 사례는요, 미국 은퇴자협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교사들의 퇴직 후 세금 신고 서비스와 같은 구체적 혜택들에서 시작됐는데요. 지금 약 3,800만 명 고객을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를 간접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얻는 수익은요, 고객에게 제휴 할인 서비스와 함께 중개 수수료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AARP는 시니어 고객에게 건전한 금융 거래를 지원하는 공익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신 시니어 금융 비즈니스 트렌드는요, 보다 구체적이고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컨텐츠의 양과 질, 그리고 고객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만나 지원하는 커뮤니티 서비스, 그리고 고객 멤버십 기반에서 제공되는 엄선된 금융상품 서비스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현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들 수 있습니다. 기존 상품을 판매하는 것보다는요, 시니어 라이프와 글로벌 금융 동향에 대한 순수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가계부를 작성하고 현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관리하면 좋은지, 이와 같이 직접적인 혜택이 명확히 들어간 프로그램이 좋고요. 금융상품을 홍보하거나 선전한다는 느낌의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처럼 거창한 세미나식 방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처럼 목표 고객별로 실질적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금융교육 연구 모임과 커뮤니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행 프로그램으로 꽃보다 할배가 인기를 얻었죠. 이런
이런 식으로 뭔가 일상생활에 창의력이 담긴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시니어들은 실제로 해외 선물, 채권, 원자재, 외환, 암호화폐, 글로벌 부동산 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이런 것을 친숙하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사진은요, 위워크라는 어떠한 그 공유 사무실 같은 모임인데요. 실제로 시니어 금융 은퇴자들 중에 이런 사무실을 만들어서 같이 공부를 하고 교류도 나누는 그런 방식이 늘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이 어딘가 가야 되고요. 그 일이라는 게 금융 쪽에 종사하시는 분은 그쪽 일이기 쉽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정보를 주고 교류를 할 수 있고 어떠한 봉사를 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공간도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고객 응대 교육에 있어서 포인트인데요. 시니어들은요, 이런 니즈갭이 있습니다. 최신 기기나 정보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금융기관에서 손에 잡히는 컨텐츠와 이런 방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금융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요, 친절하게 어떤 금융상품 소개가 당연히 있겠지라는 기대감을 없애주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금융 정보를 접하고 금융 투자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소개하는, 그러니까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은 이야기가 금융 비즈니스이기 때문에요, 그 중요한 키워드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니어들은요, 가계부를 쓰는 것처럼 이런 현금 흐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들이 중시하는 키워드는요, 원금 보장이에요. 거의 나이가 5, 60대 되면요, 여기에 대한 비중이 70% 이상으로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지출에 있어서는 무이자 지출이 중요하고요, 할부, 렌탈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뭔가 쌓이는 마일리지 혜택에 대해서도 여자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건요, 투자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를 되게 싫어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져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약 10% 정도의 없어도 되는 그런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상품을 제안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은 남김, 배려가 담긴 신탁이라든지 이러한 서비스들이 중요할 거고요. 요새 또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월 지급식 펀드, 이때 원금 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설계가 돼야겠죠. 이러한 모델들이 시니어들에게 관심을 갖는 최신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매주 3회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비즈니스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